메가시티 보면 볼수록 요상한 물건인데요. 2025년에 충청광역권을 만들 거면 올해 지방선거는 왜 할까요? 선거 때 제대로 논의는 할까요? 우리의 이유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네, 저희 너무 긴 감도 있지만 명절 때 가족들과 드론드런 모여 앉으셔서 메가시티에 관한 이야기꽃을 피우시라고 3회에 걸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끝장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앞에 이제 2주 동안 메가시티 보면서 되게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네, 뭔가 상처를 많이 받는 보고서예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를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 네. 중앙정부도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광역단위도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옥천군청은 우리 생각해 주겠죠. 그러길 바라야죠. 네. 옥천군청의 화이팅을 믿으면서 네. 오늘 메가시티 마지막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세부 사업으로 들어갈 텐데요. 읽다가 제가 약간 되게 재밌는 항목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구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충청권 경제권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체의 경쟁력이 약하면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경제권과 연담화되거나 결국 수도권에 편성된 거대 도시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수도권을 지원하는 제조업 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산업들이 되게 세지 않으면 우리는 편입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존 행정구역을 단순히 분산시키는 시도 단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심도시권, 거점 형성과 함께 경제권의 중심 및 생활권의 중심에 있는 도시권의 경쟁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사실 아까 지난주에 낙수효과 말씀드렸잖아요. 네. 좋은 도시 하나 만들어지면 그 옆에 있는 도시들은 도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곳들이 다 도시로 들어가는 게 되는. 네. 방금 얘기하신 맥락이랑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럼 결국 이거는 진짜 우리랑은 무관한 이 시들의 계획이고 군들의 계획은 없는데 그럼 이 군들의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군들을 그냥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쨌든 이제 충청권이 우리가 경쟁력을 세게 확보하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이제 자신감이 보이니까 네. 도대체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어떤 산업 경제 분야가 있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안 보고 욕하면 또 뭐라 그럴 거잖아요. 그럼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 그래서 네. 자세히 봤습니다. 네. 충청권 메가시티 산업경제 분야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청권 연결의 경제 실현을 위한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뭐 되게 좋은 말들이 막 여러 개 있습니다.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소재 부품 산업 육성하고 R&D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네.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혁신 자원을 연계해서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글로벌 인적 자원을 육성하겠다. 이 세 가지가 되게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세 번째 전략은 인재 육성과 경제 기반 확충은 이거는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앞에 두 개가 잘 되면 이제 뒤에 따라 붙겠죠. 따라오죠. 네. 그러면 앞에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충청권 연결의 경제 참 연결의 경제 실현을 위한 초강력 혁신 클러스터는 어떤 사업이냐? 네. 이것도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나가 충청권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네. 두 번째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세 번째가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웃었을까요? 네. 웃음이 나왔는데요. 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지금 핸드폰을 켜시고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 핸드폰을 켜시고 이 세 가지 사업을 한번 쳐보세요. 가령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사업을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 어디가 뜨냐면 충청권이 뜰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인천 송도가 뜹니다. 네. 가장
이 바이오 클러스터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가장 지목되는 곳이 인천 송도입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뭐 읽어드렸죠? 수도권의 산업과 경쟁력이 약하거나 네. 하면 편입될 수 있다. 혹은 제조업 기조 전락할 수 있다. 편입 전락 이런 두 단어가 써 있는데요.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충청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하는 건 정말 희망사항인 거고요. 글로벌 백신 허브 이런 게 백신 허브가 결국은 물동량이 되게 빨라야 되는데 이게 왜 충청권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충청권이 안 뜹니다. 그쵸. 전국에서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부울경이라고 안 할까요? 다 합니다. 그럼요. 아. 울산엔 또 큰 자동차 생산하는 곳도 있고. 그럼 도대체 이 핵심이죠. 첫 번째가 원래 일진이 가장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충청권 메가시티 산업경제 파트 일진이 지금 독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기업들이 사실은 또 와야 되는데 기업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충청권으로 오라고 하면 기업들이 네 이렇게 하면서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기업이라도. 안 오면 어떻게 꼬셔야 될까요, 기업들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그렇죠. 꼬시겠죠. 돈을 지어줘야죠. 네. 돈 안 주고 뭐 아니면 땅을 공짜로 주겠다. 네, 뭔가 그런 아니면 뭐 요즘도 실제로 그럽니다. 뭐 5년 동안 법인세, 부가세를 다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거나 부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거 말고는 기업들은 절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있는 부지도 이제 생산은 지역에서 하고 본사는 그렇죠. 서울로 가는 판국에 본사가 올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첫 번째부터 그냥 바로 네. 실패?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아, 네. 네, ESPD님이 충청권 메가시티 산업경제 분야 전략 2원의 전략을 폐기시켰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네. 없다.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폐기를 주장해 봅니다. 폐기, 네, 잘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마지막 희망은 벌써 마지막입니다. 시작했는데 네.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R&D 플랫폼 구축. 이것도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청권 초광역 소재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네, 있고요. 두 번째가 미래 신소재 개발 R&D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네. 세 번째가 가속기 연계 R&D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되게 막 신소재, 뭐 초광역 소재 이게 되게 힘든데 어쨌든 이건 보면 어쨌든 저희 3D 프린트도 있고 빅데이터 산업도 있고 한 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구글에 넣고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다른 곳에서 뜹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충청권이 확보하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 가속기 연계 방사선, R&D 네. 플랫폼. 이거는 청주권이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런 거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인데요. 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미 사업을 승인 받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거라서 뭐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긴 합니다. 이거는 충청권의 사업입니다. 네. 근데 위에 두 개 미래 신소재 개발 R&D 플랫폼과 초광역 소재 부품 클러스터는 사실은 딴 데도 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죠. 그럼 충청권이 굉장히 이거에 관련돼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할 때 희망적인 건데 네. 현재에서 보시면은 그런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예산 이런 데 쓰지 말고 이거 네. 얼마나 많은 예산이 아니, 들겠습니까? 경제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들여 만든 전략인데 다 안 된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있는 경제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이 예산으로 잡혀놓은 게 지금 벌써 3조 3천억을 잡아놨는데요. 아니 3조면 옥천군 예산의 몇 배입니까? 많은 배수죠. 네, 6배는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1년 예산이 6배인데.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이건 예산 되게 작게 잡아놓은 거고요. 네. 이거는 어쨌든 실제 예산은 아마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기반 조성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왜냐 기반이 공장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산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거주용 산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주할 수 있도록 산단을 네. 만들기 때문에 아파트 이런 걸 같이 지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만들면서 그 옆에 아파트 이 산업단지에 일할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같이 짓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산업단지를 만들면 아파트도 만들어야 되고요. 아파트에 사람이 많아지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편의시설, 병원, 그렇죠. 네. 병원, 편의시설, 학교, 학교, 그렇죠. 도로도 깔아야죠. 네, 상하수도도 그렇죠. 다 있어야 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네. 이 사업비는 진짜 딱 그것만 생각한 사업비고 실제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우리 저 평창 올림픽 할 때 들어간 사업비보다 실제 인프라 만든 사업비 엄청 수십 배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십 지금- 배는 아니고 수배 들어갔죠. 지금 평창에 사람이 많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안 가죠. 네. 네, 전국에서 표 팔아줬는데도 그러니까 흑자 올림픽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인프라 비용 다 빼서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 이제 3조 넘게 들어간다. 사실 제가 볼 때 3조가 아니라 거의 10조 넘게 들어간 사업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ESPD님이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럼 이 10조의 돈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좋은데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이제 저희가 짜야 될 텐데 뭐 어디로 좀 저희가 돈을 쓰면 좋을까요? 이런 돈들을. 차라리 지방 정부에 네. 다 나눠주고 알아서 음.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필요한 것들을 해라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을 하면 지방 정부가 또 막 이런 거 하면 옥천이 의료 저희 바이오 벨리 의료 산업 바이오 벨리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의료 산단 만들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아, 말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아, 네. 내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나는 살면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 그런 과정 자체가 주민들이 여기서는 좀 살아볼 만하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 저는 3조를 교육에다 대대적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멋있네요. 충청권은 네. 이제 학비 걱정 1도 없이 학교를 오. 다니는 곳을 만들겠다. 청소년과 아동. 그렇죠. 여기 살면 뭐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가면 정말 좋겠다, 그렇죠? 네. 어쨌든 대학교까지 우린 다 학비 면제. 대신에 이 지역에서 뭐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사실 제가 볼 때 이 오. 목표를 잡고 있는 3번 글로벌 인재 양성 자동적으로 될 것 할 같아요.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청권에 인재가 많이 태어날 텐데. 그렇죠. 네. 거의 사실 이런 쓸데없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쓸데가 조금밖에 없는 곳에 대대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네. 사실은 다른 게 좋고 이 또 사실 제가 볼 때 약간 이게 이 지역 주민들은 알까 싶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수소 산업이 있거든요. 수소 네. 클러스터 산업이 이걸 어디다 만드는 계획이냐면 내포 신도시 네. 충남도청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 클러스터를 만든대요. 근데 또 수소는 ESPD님 전공이잖아요. 전공은 아니고요. 네. 아, 전공이시죠. 네, 그래도 수소 모빌리티 사업이 있길래 네. 파워팩 기술 지원 기반을 조성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괜찮은가요, 수소? 아니 여기 보면 네. 이 파워팩이 네. 전기를 자체 생성하는 발전기로서 네. 연료전지 스택과 고전압 배터리, 수소 탱크, 냉각 장치 등을 일체화한 시스템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안전 테스트가 아직 전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생산해서 차량에 주입하는 것도 이제 수소 그 생산하는 것이 안전하냐 열병합 방식이면 맞아요. 당연히 고열이 들어가고 그 지금 생산하는 방식은 또 완전히 친환경 방식도 아니거든요. LNG를 사용한 방식이라서 네. 친환경이라도 말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안전하냐? 아직 검증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2030년까지 예산이 단계별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거버넌스는 충주시로.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안전성을 시험하는 과정은 몇 년 정도가 들어갈 것이며 이런 내용들도 다 안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포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고 하면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시겠죠.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아, 아, 네. 근데 어쨌든 보시면 여기 그 말씀하신 수소 모빌리티 파워백 기술 지원 기반 조성 사업의 사업 예산이 280억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80억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한 곳에 쓰면 되게 깨알같이 좋게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글로벌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봐도 이 수소 배터리 관련된 건 미국이나 일부 기업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연료 전지도 특정 기업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술력을 갑자기 확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테스트 베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근데 계획을 세운 것도 너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갈 수 있는 계획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게 보면은 사업의 규모들이 다 좀 크고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걸 통해서 뭔가 피부에 체감하는 발전이나 내가 삶의 질이 향상된다기보다는 맞아요. 그냥 요거를 사업으로 하는 큰 기업들에게만 이윤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구상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구성을 하냐면 대기업을 유치해야지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실제로 대기업 유치했을 때 지역의 일자리는 늘어나긴 해요. 수가.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일자리 질이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군산에 조사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GM이 거기 되게 큰 네. 회사였는데 GM 문 닫고 난 뒤에 군산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해서 이제 조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대기업이 들어온다 되게 좋아했는데 정작 그러니까 한국 GM 본사는 그러니까 한국 GM 앞에 이제 현대조선소가 있었는데 현대조선소의 본사 직원들은 정직원인데 군산에 있는 곳은 다 비정규직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사에는 쓰고 하는 일종의 그렇게 교체하는 인력으로만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 좋은 일자리 하나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현대도 지금 울산에 있잖아요. 그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비정규직 비중만 늘어나고 그쵸. 있고 이유는 또 울산에 안 남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본사로 다 빠져나가요. 네, 본사는 울산에 없죠. 본사는 울산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뭐냐면 대기업을 유치해봤자 결국은 되게 질이 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지역에 있는 그나마 유사한 일을 하던 업체들은 다 그 업체 하청업체로 전락해버리고 또 폐쇄 결정은 이 지역에서 결정되지도 않아요. 본사의 결정이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진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냐, 진짜 지속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냐 했을 때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전략은 저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약간 이제 클러스터를 짜야 된다면 중소기업들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이 좋은 거지.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슨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채가 히트해가지고 돈을 땡기겠다. 이거 사실 되게 무모한 짓인데 네. 그래서 기업도 안 하거든요. 개인 투자도 그렇게 무모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세금을 사용해서 하는 투자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보시면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든다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자동차 산업도 전기로 수사로 가면 실제 내연기관이 어쨌든 이 밴딩이나 이런 차체를 만들고 엔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노동이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실 이게 실제로 지역에 좋은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건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저희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네. 진우 시안의 말해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네 걱정보다 더 큰 사랑인 거야. 던지면 자꾸 받는 너의 의심 앞에서도 나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이렇게 나는 너에게 네 약속했어. 있는데 뭘 어떻게 나 더 이상 하겠어. 나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답답해 더 갑갑해 나 어떻게 해야 너를 이해시킬 수가 있을지는 그렇게 나 생각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심각해 내 사랑은 너무 약속했어 울고 있어 나의 가슴 속에서 너 없이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의 반복 속에 난 이제 받아주면 좋겠어 빠져버린 내게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어. 언제나 머릿속에 널 그렸어. 나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은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괴로움의 나날이 시작되고 너는 날 점점 의심하고 난 그 마음을 돌리고 싶고 너를 내 품에 항상 담아두고 1999년 전날까지도 곁에 있겠어. 아직 모르겠어 You and me forever 난 약속하겠어
함께 불어줘 날 안아줘 불러줘 안아줘 내게 이제 이 안에서 자유롭게 기대줘 하늘에서 보내준 우리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나는 그 아픔으로 미쳐버릴 거라면 알 수 있겠니 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받아줘 나의 사랑을 네가 잃어버린 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은 보석 같은 사랑을 네 앞에 있는 여기 나의 사랑을 진우 씨의 말해줘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네 마음을 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계획서 쓰신 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네. 궁금한데요. 또 우리 혜수쌤이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 맞아요. 아까 기본 구상에 보면 네, 충청광역청 출범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길 보면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겠다. 그리고 광역 사업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우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 재원은 우리 세금으로 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발상 자체가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예시 참고 자료로 들었던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이나 런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래도 연합의회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히거나 어쨌든 선출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런던 광역시의 경우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재정의 경우 자체 수입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선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지도 않고 자체 수입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뭐 그냥 계속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의사 결정도 담기지 않은 이런 구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옳지 않죠. 근데 또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이쪽에 이제 광역자치단체들끼리 이제 뭔가 협의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광역청을 만드는데, 문제는 아까 S쌤이 지적하신 대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거냐. 이 되게 엄청난 어쨌든 4개 권력을 아우르는 매머드 기구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 가능할 수 있는 거냐. 결정은 내리고 돈은 자치단체가 부담한 이 구조가 맞는 거냐. 네. 이제 그런 질문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이게 올해 지방선거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광역청 출범이 2024년이잖아요. 올해 뽑으면 2023, 24, 25, 26년까지 가는 건데, 그럼 결국 이거는 2025년부터 행정구에 통합할 거면 그럼 우리 선거 다시 해야 되나? 그러니까 2025년에 여기 진짜 웃긴 게 네. 대전광역본부, 세종광역본부, 충북광역본부, 충남광역본부가 있고 가칭 충청도 해서 충청광역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거 왜 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거도 보이콧? 선거를 보이콧한다고 해서 또 의사를 결정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쵸. 너무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사실 안 가요. 주민들이 이런 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잘 모르시겠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확산돼야겠네요. 네. 충청권으로 저희 방송을 확산할까요? 어떻게 좀 홍보를 더 많이 열심히 대대적으로 해봐야겠네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메가 특집이었다. 네. 이거 되게 핵심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다. 네, 네. 웹으로도 들을 수 있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볼게 이제 사실 산업 부분은 약간 저희랑
친밀하지 않으면 그 얘기도 빠졌네요. 산업부문 전략에 농업 전략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아니 뭐 가구 식품 요즘 보면 식가공 산업이 되게 증가 속도가 빠른데 네. 그럼 식가공을 어떻게 하나요? 뭐 나야지 식가공을 하지.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거 진짜 이거는 시를 위한 소위 말하는 거점 도시들을 위한 전략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씁쓸함을 느끼면서 그러면 광역 인프라는 조금 뭔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기대를 하겠죠. 그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기대를 하면서 저 광역 인프라도 역시나 333 이거 되게 신기하게 333 이렇게 돼.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역 인프라도 3개입니다. 글로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이게 하나고요. 네. 충청권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저 교통 좋아합니다. 네. 철도 좋아하고 일단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권 스마트 리전 구축을 위한 초광역 생활권 서비스 기반 구축. 그냥 말만 들으면 그때 충청권이 초광역이니까 네. 그걸 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활 서비스 기반도 만들겠다 이런 네. 당연한 얘기죠.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세부 사업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글로벌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초강력 인프라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 산업이 클러스터형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네. 뭐 일단 되게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충청권 국가 탄소 중립 클러스터 기반 구축. 탄소 중립도 저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긴 나왔네요. 네. 저희 기후 위기도 했으니까 네. 해야죠. 자, 탄소 중립도 받고 세 번째가 되게 감동적입니다. 충청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초광역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뭐부터 얘기해야 되죠? 당황스러워지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 자유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건데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할까요? 그냥 자유 경제 네. 논리로 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경제 자유 구역이 좋은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결국 이거는 외자 유치를 위한 건데 어느 정도 유치가 그러니까 유치를 안 될 상태에서 인프라만 깔아놓으면 결국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의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 국가 탄소 중립을 한답니다. 네. 탄소 중립해야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돼 있냐면 CCUS라고 해서 뭐 이렇게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라고 해서 CCUS 이산화탄소를 포집 네. 이렇게 공기에서 이렇게 잡아내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네. 근데 상용화가 안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네. 왜 상용화가 안 됐을까요? 실제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탄소를 포집하는데 더 많은 전력을 쓰면 네. 그럼 결국 또 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딴 걸 해야 되고 네. 효율이 떨어지면 결국 물론 하겠죠. 물론 근데 이게 뭐 기술이라는 건 계속 발전할 거니까 뭐 그래 아주 좋은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예산조차 없습니다. 네. 없는 거는 왜냐 예산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규모 잡혀야지 세울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잡히는 계획이 있죠. 충청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어디다 역세권을 만들까요?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은 어디냐면 뭐 그런 데입니다. 세종, 오송, 천안 아산역, 대전역. 근데 이미 여기는 잘 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굳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역세권 특화 단지를 만들겠다. 네. 여튼 이게 그래서 보면 뭐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와, 다 영어라 가지고 과학 교육 마을 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뭐냐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오기는 할까요? 어떠세요? 전 청년이 아니라서 명만 생긴다고 들어오진 않죠. 그럼 뭐가 생겨야 될까요? 사실 저는 수도권이나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성장한 곳을 추구하는 청년들은 네. 애초에 안 올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좀 뭔가 보다 다른 가치 혹은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이미 그 포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보려는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것도 다 폐기. 반대? 네. 폐기? 저 되게 탄소 중립이라도. 탄소 중립, 네, 탄소 중립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계속 우리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탄소 중립을 하려면 멈춰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면 탄소 중립을 정책으로 세워봤자 네.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제 자유구역 역시 계속 이걸 보면서 화가 네. 나는 지점은 충북이라는 카테고리로 우리를 통으로 묶어버리는데 그렇죠. 경제 자유구역 안의 내용은 오송 바이오밸리랑 청주 에어로폴리스밖에 없거든요. 네. 청주랑 오송이 충북의 전부냐? 그럴 거면 그냥 청주 경제 자유구역, 오송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지 충북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는 것이 그렇죠. 바람직하지 사실 않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청권 메가시티가 아니라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메가시티. 이렇게 네. 솔직하면 아까 우리가 사실을 말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충청권 메가시티가 아니라 그냥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메가시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거기- 그렇구나. 거기끼리 알아서 잘하라 네. 그러면 되니까.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뭔가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 너네 계획이구나 하겠는데 그렇죠. 니들 예산 쓸 거니까 그렇게 써라. 뭐 오케이 쿨. 근데 네 그렇지만 도의 예산으로 지금 하겠다는 건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또 이 사실 근데 이 의도가 어디 드러나냐면요. 저희 이제 일단 이제 초강력 인프라 안 된답니다. SPD님이 폐기시키셨고요. 그 다음번에 있는 초강력 교통 네트워크 여기서 의도가 되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 3050 생활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네. 뭐냐면 이 아주 핵심 도시는 30분 내로 다 생활할 수 있는 권역을 만들고 네. 그 옆에 있는 거점 도시를 연계한 거는 50분 내로 가능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전 아니. 자동차를 몰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자동차를 몰아서 일단 옥천에서 네. 청주를 가는데 1시간에서 조금 넘게 걸리잖아요. 네. 50분 안으로 도착을 한다는 것이 네. 일단 이 지도 안에 그냥 그림에 넣어놨다 뿐이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청주 중심으로 뭐 봐도 가능하지 않다. 심지어 어떻게 뭐 기차로 연결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기차로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네. 기차로 연결된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으니까 그 외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건지? 기차역까지는 자가용으로 오시고 기차역부터 기차로 이동하고 기차역에 내려서 다시 이동식 모빌리티를 이용. 그게 50분 만에 가능하답니다. 혁신적이죠. 교통약자도 고려하지 않고 네. 뭐 교통약자가 아니더라도 불가능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를 통해서 더 만들어요. 도로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지금 보면 도로망 계획이 도로에만 지금 9,600억을 쓰겠다라고 네, 잡혀 있는 거고요. 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철도입니다. 네, 철도는 더 돈이 많죠. 철도는 거의 몇 조 단위 산업이 잡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는 대도시권 주변으로 건설하겠대요. 대도시권 주변에 BRT를 만든다. 대전에 있는 BRT를 이제 딴 데도 더 확산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네, 문제는 이게 꼼꼼하게 안 온단 말이죠. 사실 이 철도도 보면 지금 무궁화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속도가 내려면 안 서야 되고, 그럼 결국은 서는 곳은 거점 도시만 설 텐데, 그럼 네. 이게 진짜 생활권이란 말이 걸맞는 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이분들은 불편하시면 이사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무슨 무책임한 발언인가요? 아, 네. 제가 한 말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무책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박사님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무책임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일단 또 ESPD님이 교통 네트워크도 이건 아니다. 진짜 사람들 생활에 맞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광역 생활권 서비스 기반. 네, 여기 보면 또 되게 좋은 얘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 아까 ESPD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저희의 의료 서비스의 어려움이 뭔지.
아, 의료 서비스의 어려움이요? 아까 222페이지에 맞습니다. 있는, 222페이지. 이렇게 현황을 잘 정리하고 있는 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네. 충청권 광역 재난안전 및 보건의료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배경 및 목표에 충남연구원은 구급차가 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충남 전체 면적의 24.4% 수준이고 전체 인구의 74.6%가 응급의료 서비스 수혜 대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대요. 근데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15년을 기준으로 58.5%로 나타나서 전국의 시도 중에 가장 높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전과 세종은 도시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응급의료 시설을 비롯한 권역 차원의 각종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라고 돼 현황을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좋은 계획이 나왔겠네요. 계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한번 그러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계획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아니, 큰일인데요? 네, 아까 개요에서도 봤지만 네. 분명히 의료 현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조사가 네. 앞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체 목표에는 담기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사업이 있는 거 그래서 뭘 하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네. 지금 나와 있는 산업이 충청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합니다. 필요하겠죠. 네, 뭐 필요하겠죠. 충청권 재난안전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네, 뭐 대응 체계 필요하겠죠. 초강력 재난 발생 대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 필요하겠죠. 네, 스마트 재난관리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겠다. 필요하겠죠. 끝입니다. 이게 끝이면 어떻게 오라는 거죠? 일단 네. 접근이 가능해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 원격으로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도가 나와 있기도 한데요. 네. 아까 계속 말했던 청주, 대전, 또 거기죠. 네, 다 거기 있고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충남에서 태안에 있는 분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간다? 혹은 오천이 또 대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네, 이렇게 그렇죠. 큰 단위로 묶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크게 사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광역 의료원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광역 공공의료원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광역이 너무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령 뭐 충북에 만드는 데다 제천시에다가 광역 의료원 만들면 영동에서는 어떻게 가냐고요. 가는데 3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응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보통 의료가 아니고 응급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민간 병원도 있으니까 민간과 공공병원의 의료 체계, 의료 연계망을 되게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기초 단위에서 응급적으로 공공 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단위들 어쨌든 보건소 이런 것들 기능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실제로 그것들이 이런 일종의 의료 거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안 담겨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뭐 안 되면 뭐 여기가 좋아하는 뭐 혁신 이런 게 하면 진짜 막 뭐 헬기라도 떠야죠. 사실 필요한 네. 의료 헬기 같은 거 늘려가지고 진짜 뭐 의료 드론 하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걸 해야 될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계획만 세우고 네. 통합 관리하겠다. 관리만 하겠다. 네. 관리해주면 뭐 이렇게 알아서 치료가 되나? 어쨌든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나와 있는 그 도시권은 민간 의료도 발달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계획을 짰을까요? 그냥 우리는 이들의 시각에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대전, 세종, 청주, 천안 메가시티 이렇게 네. 완성시키기 제목을 좀 위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이 또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밖에는 계속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은 아마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충청권을 살리는 계획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충청권 전역을 다 아우르는 뭔가가 있겠지. 분명히 우리 군 단위에도 뭔가 고려하는 게 있겠지라고 할 텐데 뭐 어떡하죠? 아까 말해달라 그랬는데 네.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노래는 시화님의 아무도 모른다라는 노래를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사실 모른다기보다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에 우리의 되게 많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노래가. 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멀리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돌아서 눈 감아도 떠올라. 차가운 시선은 발밑에 서걱대는 모래알, 입안에 넘쳐나는 물거품. 어느새 우리들의 사이에 바다를 향해 가는 넓은 강. 멀리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돌아서 눈 감아도 떠올라. 차가운 시선은 언제나 느껴지는 눈길과 나를 가둬두던 거울도 그들 사이의 강물도 멀리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돌아서 눈 감아도 떠올라. 차가운 시선은 발밑에 서걱대는 모래알, 입안에 넘쳐나는 물거품. 어느새 우리들의 사이에 바다를 향해 가는 넓은 강. 어느새 우리들의 사이에 바다를 향해 가는 넓은 강. 어느새 우리들의 사이에 바다를 향해 가는 넓은 강. 예수 PD님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까?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충청북도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네. 왜냐, 이시종 지사님이 삼선이시다. 더 이상 도지사를 할 수 없다. 아마 2선이시면 3선을 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도 걸고 충청권 메가시티 만세 이런 플랜카드를 걸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열의가 없으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허탈한 표정을 지고 계셔서. 네. 자, 이제 아직 저희에게 마지막 보따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충청권 메가시티 사회 문화 분야 전략이 남아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없으신 목소리로. 약간 슬퍼졌어요. 네. 사실 사회 문화 전략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특집해야 될 그러니까 저희 코너 해야 될 시간인데 올해는 이제 이걸 끝내기 위해서 네. 했는데 사회 문화 전략은 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네. 왜냐면 정말 이거는 그냥 말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도 세 개입니다.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행정력 실행력 강화.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네. 뭐 계획도 아니고 행정력 실행력을 강화시키겠다. 네. 그리고 충청권 문화관광을 브랜드를 하나로 개발하겠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일단 그 좀 더 얘기하고 두 번째가 충청권 관광도시 국제화 및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네.
세 번째가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인 충청권 문화관과 통지성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행정력 실행력 강화를 볼까요? 사업은 네 가지. 333이 아닙니다. 이번엔 다 네 이번 가지입니다. 네 개네요. 444입니다. 첫 번째는 충청권 스토리 메이킹 활용을 위한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 구축. 두 번째는 충청권 문화관광 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 번째는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기능 확대 및 충청권 광역관광본부 신설. 네 번째는 중부권 광역문화재단 협의체 신설에 따른 금강자원 활용. 금강. 저희한테 좋은 금강이 나왔네요. 네. 근데 계획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냐고요? 네. 이게 계획인가? 저기 뭐 없어요. 내용을 보면 실제로 네. 뭘 만들겠다는 얘기 아마 자리는 생길 것 같아서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또 이런 거 신설되면 누가 갈 거냐. 네. 뭐 이런 거는 좋아할 텐데 진짜 내용을 보면 없어요. 그냥 다른 데는 이렇게 하더라. 네. 뭐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는 뭐 이런 로고를 쓰고 뭐 이런 얘기밖에 없고. 네. 그리고 우리 충청권 로고라고 네. 준 것도 좀 이상해요. 충청부심 충청부로라고 돼 있는데 막 주먹을 쥐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좀 약간 부끄러워지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말할 게 별로 없어서 넘어가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좀 정말 좀 약간 부끄러워지는. 진짜 주먹은 좀 너무 이상. 이게 네. 뭐지? 약간 이런. 그리고 충청권 문화관광 행정력 개발에 네. 254페이지 보시면 본인들이 써놓은 거예요. 네. 다만 1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네. 이라고 써 있습니다. 크게 의지가 없다는 것이겠죠. 네. 두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는. 네. 두 번째. 충청권 관광도시 국제화. 그렇죠. 국제화 좋죠.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코로나 시대 국제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거점으로 R&D 특화 마이스 산업 육성. 마이스 산업은 보통 국제 컨벤션을 유치하는 사업인데요. 네. 네. 코로나 시대에 국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다. 네.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죠. 충청권 대표 관광 거점 도시를 육성하겠다. 네. 세 번째가 충청권 광역 투어 패스를 개발하겠다. 네. 네 번째가 충청권 광역 시티 투어를 운영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좀 노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좀 솔직한 아까 저희가 알고 싶었던 마음이 드러나는. 네. 네. 여기 충청권 관광도시 국제화 및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서 네. 일단 안이 2개가 있는데요. 네. 동서 연결축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연결축에 보면 네. 보령항, 보령, 공주, 세종, 청주, 청주국제공항, 충주, 제천, 단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남부권이나 다른 곳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구나. 동서를 연결했을 때도 그런 걸 볼 수 있고 완전 노골적인 게 하나 있는데 네. 충청권 시티 투어의 경우 대전을 제외하고는 세종, 충북, 충남은 시티 투어의 광역 코스가 없기 때문에 대전의 시티 투어를 토대로 충청권 광역 시티 투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 특징은 세종과 충북, 충남 내 일부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당일로 연결하는 시티 투어를 운영한다는 건데 모두 대전 출발과 대전 도착이기 때문에 주된 고객은 대전 시민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충청권 4개 시도의 모든 시군을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 연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 광역 시티 투어 노선을 개발 활용해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기 대전 시티 투어 광역 테마 투어 코스 중에 토요일 첫 번째 주 코스는 대전 옥천인데요. 어쨌든 대전 시민을 중심으로 네,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 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있는 새로운 코스를 만드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있는 데를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 계획입니다. 뭐 이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대전 외에 다른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뭐 대전 지역에 도움이 된다니 대전 시민들은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전과 가까우니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무슨 별장도 아니고 우리가 네. 무슨 동물원에 구경 오는 곳도 아니고 네.
주민들의 삶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네. 약간 도시민들의 시각으로 이 보고서를 썼다는 게 네. 지금 써 있는 그 구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략 2는 실행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ESPD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충청권 문화체육진흥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그래서 핵심은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죠. 문화체육진흥은 통한입니다. 사업을 볼까요? 충청권 문화자원 가치 제고 및 시민 문화 향유 증대. 두 번째 사업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충청권 공동 유치. 네. 세 번째가 대청호 국립호수생태자연관 건립. 네 번째가 충청권 섬 호수 국제 비엔날레 추진입니다. 네. 자, 시민의 삶의 질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까요? 시민의 삶의 질이 여기에 어디 들어가 있죠? 외국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도 보고 네. 외국인들이 비엔날레 오면 교류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떡하죠? 일단 시민 삶의 질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네. 충청권 문화체육진흥까지만. 진흥이 얼마나 진흥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냥 충청권 문화체육 대회 개최 대회 개최 좋습니다. 네, 정도. 솔직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가 스포츠 국제 대회를 보통 메가 스포츠 대회를 부르는데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네.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로 되게 유명한 게 유니버시아드 대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단을 꾸려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거든요. 아. 몇백억씩 씁니다. 가끔씩 보면. 네. 그리고 실제로 경기장 짓는데 또 이거는 충청권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경기를 엄청 넓게 해야 됩니다. 천안에서 몇 개, 대전에서 몇 개, 또 어디서 몇 개, 청주에서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선수촌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또 선수들이 묵을 곳을 어디다 만들까요? 세종시에다 만듭니다. 아. 아니 그래서 이거 저게 보시면 사업 예산이 7천억 잡혀 있어요. 네. 7천억을 들여서 우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한 번 하고 그 행사장들을 다 못 쓰기로 유명하거든요. 관리비만 맨날 나는 걸로. 맞아요. 아까 평창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큰 국제 대회를 하고 나서 계속 잘 쓰고 있나요? 못 쓰고 있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네, 여기 쓰여지는 예산들을 전부 환수할까요? 다른 곳에 쓰는 방향을 네. 주민들과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찬성입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이 메가시티 계획을 그러니까 저거 하찮은 계획이 필요 없어 할 게 아니라 이게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들이 관심 있으면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고 네. 이제 꼭 옥천만이 아니라 다른 곳 주민들도 이제는 다 하셨으니까 물어보셔야 되겠죠. 이거 진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네. 이게 진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냐? 네. 제정신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분야를 다 살펴봤는데 농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업의 비중이 충청도, 충남에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그럼 하나 별도 카테고리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군 단위에 대한 고려가 1도 없는 전략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은 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 안 하면서 무슨 메가시티냐? 이게 무슨 상생 전략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그쵸. 해봐야 되겠죠. 네.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미 3회차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몫은 청취자들의 몫입니다.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오늘로 이제 그래서 이 메가시티 보고서를 읽어드리는 작업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규 편성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눈으로 본 중앙, 지역들의 이후, 지역 예산 투파보기 이 세 개까지 코너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는 그냥 이거는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 저도 좋아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요조님의 딩굴딩굴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좀 저희에게 필요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